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어려워한다는 토플 영역, 바로 스피킹이죠. 오늘은 제가 유학 경험 없이도 독학으로 스피킹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었던 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문제별로 시간 분배하는 법부터 노트 테이킹하고 답변을 구성하는 팁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토플 스피킹 영역에는 총 4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유형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스피킹 1번은 질문을 듣고 15초간 준비한 다음 45초간 답변을 하는 문제입니다. 별도의 리딩이나 리스닝 지문 없이 질문 하나만 주어져서 독립형 문제라고 불러요. 문제에서는 밸런스 게임처럼 2개의 선택지를 주고 더 선호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거나 어떤 진술을 제시하고 이것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밝히도록 합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를 한 문장으로 제시해주고 그에 대한 근거를 2가지, 각각 간단한 사례나 부연 설명과 함께 제시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마지막에 한 번 더 답변을 요약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토플 공부에서 가장 큰 좌절을 경험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스피킹 1번 문제인데요. 사실 질문을 듣자마자 15초 만에 완성도 있는 답변을 준비해서 말한다는 건 한국어로 해도 어려울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고 단순하게 접근해서 시간 안에 말하는 연습만 많이 하신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독립형 문제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대한 단순한 근거로 접근하자. 특히 저처럼 영어 스피킹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단순한 근거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잡한 근거는 15초 안에 생각해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게 되기 쉬워서 처음부터 말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단순한 근거에서 시작하면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고 예시나 설명을 뒤에 덧붙이기도 더 쉬워집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논리를 펼치려고 하기보다는 질문을 듣고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근거로 접근해보세요. 대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건강에 나쁘다, 환경에 좋지 않다와 같은 근거들은 쉽게 접근하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맥락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는 근거에 해당합니다. 단순하게 접근하기.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릴 포인트예요. 2번째, 맞는 근거, 맞는 주제를 저장해두자.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면서 활용도가 높은 맞는 근거들을 정리해두시면 실제 시험에서 근거를 떠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때 단순히 표현을 외우는 것에서 나아가서 상대적으로 쉽게 근거를 가져올 수 있는 주제적 차원들을 머리에 저장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금전적, 환경적 차원으로 크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무작정 근거를 떠올리려고 하기보다 이 5가지 차원의 근거에서 각각 어떤 손실과 이득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일 파티에 사람을 많이 초대하는 게 좋아? 아니면 적게 초대하는 게 좋아?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해봅시다. 5가지 차원 중에 신체적, 환경적 차원을 적용해 보면 사람을 많이 초대하면 준비하고 청소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고 또 쓰레기도 많이 나와서 환경에도 좋지 않다라는 이 2가지 근거를 들어서 사람을 적게 초대하는 걸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내가 작년에 생일 파티를 했는데 치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직장에 가지 못했다거나 하는 경험, 사례를 넣어주면 충분히 45초 안에 완성된 형태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 근거를 떠올려보면 심리적 차원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사회적 차원에서 더 넓은 인맥을 쌓을 수 있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근거를 빠르게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도록 여러분만의 맞는 근거, 맞는 주제를 만들어서 머릿속에 저장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차원 외에도 효율성, 공정성, 다양성과 같은 키워드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 선호를 묻는 질문이라면 본인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상황을 근거로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근거와 사례는 본인의 실제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해요. 3번째, 실전처럼 연습하고 감을 익히자. 토플 스피킹 영역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 연습에는 크게 3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영어 말하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어떤 언어든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 정말 다르잖아요. 눈으로는 수없이 본 단어인데 막상 말해보면 발음이 잘 안 되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영어로 많이 말해보면서 표현이 입에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해야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시간의 감을 익히는 것입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15초와 말을 하는 45초가 얼마나 짧은지 혹은 얼마나 긴지 연습을 하기 전에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정도로 내용을 구성하면 시간이 맞겠구나 하는 감이 생기실 거예요. 참고로 저는 20초 정도까지 첫 번째 근거를 끝내는 걸 목표로 했는데요. 말을 하면서도 적당히 시간을 확인하면서 내용이 너무 짧거나 길어지지 않게 조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발음 교정입니다. 연습한 답변을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면서 고칠 부분이 없는지 찾아보세요.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게 처음엔 좀 괴로울 수 있지만 자주 틀리는 발음이나 자신감 없는 태도와 같은 문제를 잡아내기엔 녹음해서 듣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너무 사소한 발음까지 다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명확한 발음으로 자신감 있게 답변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스피킹 1번이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독립형 문제였다면 남은 2, 3, 4번은 읽고 들은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는 통합형 문제입니다. 내 의견을 떠올려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짧은 시간 내에 지문의 중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하는 것이 이 문제 유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단순하게 접근하기 전략을 추구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문의 모든 디테일을 옮겨서 말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해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요약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트 테이킹과 사전 준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연습을 해보면서 문제별로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리스닝 영역과 유사해 보이지만 노트 테이킹 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2번과 3, 4번으로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2번은 대학 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짧은 리딩을 읽은 다음 여기서 제시된 주제에 대해 남자와 여자 두 명의 학생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문제에서 지정한 중심 화자의 의견을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리딩은 학교에서의 변화를 공지하는 안내문 형태의 글과 학생이 학교의 변화를 건의하는 편지 형태의 글로 나눠집니다. 답변의 구조는 리딩 내용을 한두 줄 정도로 짧게 요약한 다음 화자가 여기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밝혀주고 그렇게 말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리딩 유형에 따라 시작하는 문장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둠으로써 답변 준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노트 테이킹을 하고 답변을 준비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리딩이 시작되기 전에 안내 음성이 나오는 동안 편지인지 혹은 변화를 공지하는 글인지 그리고 중심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표시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적어두었습니다. 리딩이 나오면 읽으면서 편지와 변화 중에 해당되는 유형에 빠르게 체크하고 간단하게 핵심 주제를 적어줍니다. 참고로 저는 표현을 바꿔서 말할 여유까지는 없어서 웬만하면 지문에 나온 표현 그대로 적어서 말했습니다. 리스닝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중심 화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다 유심히 듣다가 점차 의견이 더 강조되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찬성인지 반대인지와 함께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제시되는 핵심 근거 두 가지를 디테일과 함께 들리는 대로 필기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답변을 준비할 시간 30초가 주어지는데요. 저는 이 시간 동안 답변할 핵심 포인트들을 눈에 띄도록 표시해두고 문장을 시작할 주어를 잡아주는데 집중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리딩 내용을 빠르게 훑으면서 뒤에서 주어로 쓸 말을 체크해줍니다. 뒤에서 나오는 근거 부분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거나 뭔가를 초래한다거나 하는 말이 주로 나올 텐데 그 전에 주어로 나올 핵심 대상, 즉 리딩에서 제시된 변화나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잡아두면 문장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심 화자와 입장을 빠르게 훑은 다음 근거 1번 그리고 2번을 명확하게 넘버링 해줍니다. 독립형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근거를 최대한 단순하게 잡아주고 설명을 덧붙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동그라미로 문장 단위를 잡아주고요. 아마 노트 테이킹 할 때는 촉박해서 명사 키워드만 적어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준비 시간에 문장을 시작할 주어와 동사를 빠르게 같이 잡아두면 키워드만 보고 말하느라 말이 꼬이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문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머릿속으로만 잡아두셔도 좋아요. 준비 시간이 끝나면 60초 동안 노트 테이킹한 걸 바탕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필기한 내용을 템플릿에 적용해 답변으로 옮기는 일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연습하시면서 60초가 어느 정도 길이인지 시간에 대한 감도 잡아보세요. 참고로 저는 시간이 20초에서 25초 정도 남았을 때까지 첫 번째 근거를 끝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피킹 3, 4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대학 강의의 일부분이 주어집니다. 3번 문제에서는 리딩과 리스닝이 주어지고 준비 시간이 30초, 4번 문제에서는 리딩 없이 리스닝만 있고 대신 준비 시간이 20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주로 리딩에서 어떤 개념을 제시하고 리스닝 강의에서 그 개념과 관련해 두 가지로 설명이나 예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답변의 구조도 같은 흐름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리딩에 제시된 개념에 대한 설명 한 문장, 리딩과 리스닝을 연결해주면서 리스닝 내용을 요약하는 한 문장, 그리고 리스닝에 제시된 두 가지 포인트를 부연 설명과 함께 얘기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저는 강의의 모든 디테일을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핵심 내용을 잡아서 그걸 중심으로 간결하게 말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최대한 주제를 이해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했고 자세히 못 들은 내용은 간단히만 요약하고 넘어갔어요. 노트 테이킹은 리딩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리딩의 R과 리스닝의 L을 표시해서 칸을 만들어주고 앞에 시작하는 표현도 함께 적어뒀습니다. R칸에는 리딩을 읽으면서 빠르게 핵심 개념과 의미만 적어주었고요. L칸에는 리스닝 내용을 필기했습니다. 준비 시간에는 이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리딩 주제를 빠르게 훑은 다음 강의의 핵심 포인트 1번, 2번을 잘 보이도록 넘버링하고 덧붙일 설명을 동그라미로 묶으면서 주어와 동사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어지는 4번 문제도 유사한 강의 유형으로 답변에서는 리스닝에 나온 주제와 함께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설명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준비 시간이 20초로 짧기 때문에 4번 문제의 경우 특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강의를 듣는 동안에도 답변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동시에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디테일한 걸 다 적기는 힘들지만 핵심 포인트로 어떤 내용을 가져가야 할지 계속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만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야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답변이 가능하더라고요. 각자의 약점이나 강점에 따라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당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토플 스피킹 영역 팁을 문제 유형별로 공유해 드렸는데요. 내용이 길었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를 4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1번, 무리하게 많은 디테일을 전달하려 하기보다 단순하게 접근하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2번,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답변의 구조를 미리 만들고 입에 익혀두자. 3번, 준비 시간에는 내가 말할 포인트를 명확하게 보이게 표시해두고 문장의 시작을 잡아두자. 4번, 실전과 비슷하게 시간을 재고 연습해보면서 답변 시간에 대한 감을 익히자.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딱 4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토플 스피킹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플 스피킹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면서 막막함이나 좌절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하고 연습해 보시면 예상 점수보다 꼭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족하게나마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드리는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토플 공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팁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언제나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